적으로 하지정맥류의 치료에 대해서 알아볼 시간인데요. 본격적인 치료에 앞서서 병원을 가야 하는 질환인지 판단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갑 진단법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다리 부종이나 경련, 중압감, 저림 이런 4가지 증상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리가 붓거나 네. 무겁고 통증이 있다거나 피부에 상처가 나서 잘 낫지가 않는 경우, 그리고 피부가 자꾸 변해서 두꺼워진다거나 색깔이 변하는 경우도 정맥류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또 다른 질병으로 착각할 수도 있어서 판단하는 과정이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요. 말씀해 주신 증상이 나타났을 때 병원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진단하나요? 정맥류를 진단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혈류 초음파를 통해서 역류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복제 정맥에서 혈류 초음파를 해서 500ms 이상, 즉 0.5초 이상의 역류가 있는 경우에 정맥류를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좀 자세한 과정이 필요한 건가요? 정맥류 진단 자체는 네. 아프거나 불편한 것이 아닌 겉에서 이제 통증 없이 진단을 하는 초음파를 통해서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시간이면은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치료에는 골든타임이란 게 있잖아요. 이 하지정맥류의 경우에도 꼭 치료가 필요한 시점이 있을까요? 하지정맥류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진행을 하는 질병이기 때문에 일단 발견이 되면은 미루지 않고 더 빨리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앞서 말씀해 주신 걸 토대로 치료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떤 치료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 비수술적 치료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정맥류가 이제 크게 진행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은 압박 스타킹 착용이라든가 정맥수단 개선제 등을 통해서 다리가 붓거나 무겁거나 이런 증상들을 완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아까 말씀드린 이제 정맥류 진단 기준에 부합을 하는 역류가 발생한 경우라면은 수술적 치료를 통해서 그 혈관을 없애주거나 막아주는 치료가 필요합니다. 수술적 치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들어보고 싶은데요. 어떤 종류의 치료가 있을까요? 예전에는 피부를 절개를 하고 혈관을 직접 잘라내서 바깥으로 꺼내서 제거를 하는 외과적 수술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절개를 최소화한 레이저나 고주파 같은 열 치료 방법도 많이 쓰이고 있고 최근에는 클라리베인이나 베나실이라고 하는 열을 쓰지 않는 방법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훨씬 수술이 더 편안해지고 입원 기간도 필요 없다는 말씀이시죠? 이런 절개가 거의 없는 치료 방법 같은 경우에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 통증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다음 날부터 일상생활로 복귀를 하는데도 무리가 없습니다. 좀 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선 기계화학적 정맥 폐쇄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네. 이것은 혈관 안에 고속으로 회전을 하는 카테터를 삽입을 한 다음에 네. 그 회전으로 인한 혈관 내막의 자극과 경화제를 동시에 이용해서 혈관 폐쇄율은 높였지만 부작용은 줄인 방법입니다. 이것은 열을 쓰지 않기 때문에 특히나 종아리 부분에 있어서 열로 인한 신경 손상이라든가 피부 화상이라든가 이런 위험성을 줄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것들은 통증이 적고 일상생활의 복귀가 빠른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체 접착제 수술이 또 있는데요. 네. 이것은 인체 내에 쓸 수 있는 안전한 생체 접착제를 이용해서 역류하는 혈관 안에 도포를 하면은 혈관이 폐쇄가 되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2015년에 FDA 승인이 난 이후에 미국과 한국에서 도입이 되어서 널리 쓰이고 있는 방법인데요. 열을 쓰지 않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신경 손상 가능성이 적고 이 생체 접착제 수술은 압박 스타킹을 착용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생체 접착제 수술은 안정성이 높고 최소한의 상처로 치료가 가능합니다. 기계화학적 정맥 폐쇄법으로는 혈관 안으로 카테터를 삽입해 최소한의 절개로 수술이 가능합니다. 고속으로 카테터를 회전시켜 혈관 내벽의 자극을 통해 경화제와 함께 폐쇄를 일으키는 방식이므로 열로 인한 신경 손상의 위험 없이 치료 가능합니다. 그럼 수술을 마치고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관리를 하면 될까요? 특별히 관리할 것은 없지만 상처를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음주나 흡연을 금해서 네. 상처에 염증이 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수술 후에 다리가 조금 당긴다던가 살짝 불편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다리 스트레칭을 좀 많이 해주시는 것이 좀 도움이 됩니다.
그럼 수술로 많이 완치가 되지만 아무래도 제일 중요한 것은 예방법일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하지정맥류를 예방할 수 있을까요? 오래 서 있는 직업 같은 경우에는 압박 스타킹을 착용을 해서 네. 혈액순환에 도움을 주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오래 서 있을 경우에 한 번씩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종아리 근육을 써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나이가 드신 분들 같은 경우 종아리 근육을 키울 수 있는 운동을 병행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한 자세로 오래 있는 것보다 좀 움직이는 것이 혈액순환에 도움이 된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의 정맥 순환은 근육 움직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가만히 앉아 있거나 오래 서 있는 것보다는 종아리나 허벅지의 근육을 움직여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원장님과 함께 하지정맥류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요. 마지막으로 지켜보고 계실 헬스톡톡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하지의 건강은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하지 정맥류는 일단 발생을 하게 되면은 계속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본인이 관심을 갖고 치료를 늦추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치료가 늦어지면은 회복에도 오래 걸리고 수술 자체도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본인 다리에 관심을 갖고 만약에 혈관이 좀 튀어나온다거나 다리가 불편한 증상이 있으시면 전문의와 빠른 진료를 통해서 하지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신 이동환 원장님 감사합니다.